네, 시계를 좀 넓혀보죠. 통찰력 하면 이분이죠.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입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미국 증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1분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3대 지수 한 3개월 정도 지금까지의 흐름을 살펴보면 다우 지수와 S&P 500 지수가 4에서 5% 정도 하락을 했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9% 넘게 빠졌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고점 대비 20% 넘게 하락하는 약세장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었던 것과는 좀 반대돼서 선방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흐름을 어떻게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생각보다는 강하죠. 미국 증시 강합니다. 사실은 S&P 4,200선 정도가 이제 붕괴되느냐, 마느냐, 이제 상당히 조금 위태로운 그러한 그 흐름을 보였는데, 네. 지금은 이제 4,600선 저항선에 지금 부딪히면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작년 4분기부터 주가 흐름을 보면 본격적으로 주가가 빠진 것은 사실은 1월이거든요. 1월에 작년 12월 FOMC 결과에 따라서 12월 FOMC가 금리를 올해 한 3번 인상한다라는 걸로 위원들이 이제 점도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연초만 해도 올해 3번 인상은 뭐 굉장히 공포스러운, 주가가 이제 뭐 베어마켓으로 들어가냐 마냐 뭐 이런 정도의 심각한 그런 그 충격을 줬거든요. 그래서 1월 중에 조금 많이 빠졌고, 러시아 전쟁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게 사실은 2월 24일인데, 네. 뭐 아시다시피 2월 말 대비로는 지금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사이에 결국 최근 한 3, 4개월간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좀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연준의 통화 긴축은 상당히 긴박하게 매파적으로 움직였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전쟁 이전에도 굉장히 강했지만 전쟁 이후에 추가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폭증됐다. 이 두 가지 팩트거든요. 현재까지 주가가 이 두 가지 팩트, 부담스러운 악재를 잘 이겨내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는 경기 위축이 코앞에 닥치진 않았다라는 것을 시장이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이. 그래서 3개월이나 6개월, 당장 코앞에 닥친 것은 아니다, 경기 침체가. 이렇게 시장이 조금 예측을 해가면서 이런 악재를 이겨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박사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사실 우크라이나발 리스크, 연준의 통화 정책의 긴축 속도 강화, 이 두 가지의 공통 분모는 역시 미국의 인플레이션인데요. 최근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40년의 최고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연준의 정책 속도를 조금 예단해 봐야 될 텐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지금 좀 전에도 말씀 나눴듯이 올해 이제 연말 정도에는 연준의 지금 정책 금리, 기준금리가 한 2.50% 정도까지는 가 있을 거다. 2.50에 간다라는 얘기는 당장 5월 4일과 6월 FOMC에서 50bp, 25bp가 아니라 0.5%포인트씩 올리는 빅스텝을 밟았을 때 연말에 2.50 정도 가는데요. 최근에 시장의 컨센서스는 한술 더 떠서 5월, 6월뿐만 아니라 7월, 9월까지 연속해서 50bp씩 인상해서 한 3%에 갖다 놓을 것이다, 연준이. 그 정도로 아주 금리를 급박하게 올려야만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는 그런 쪽으로 약간 선회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이 정도의 어떠한 긴축도 이겨낼 수 있을지 이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 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는 먼 미래의 얘기다라고 하고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이렇게 올해 3%까지 기준금리를 올린다면 과연 지금의 미국의 소비자 심리지수 역대 최저치를 하락 경신하고 있는데, 경기 침체가 과연 연준의 얘기처럼 순항할 수 있을까? 연준이 경기 침체를 하지 않고 잘 조정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회의감도 높거든요. 네, 먼저 경기가 조기의 침체 국면으로 빠지지 않으려면 유가가 더 이상 올라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유가가 극단적인 상황, 120불 넘어서 배럴당 150불 이상으로 올라간다면 그만큼 상반기 축적된 인플레이션의 압력은 굉장히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올해 물가가 사실은 연말 정도에는
한 소비자 물가 기준으로 한 5 내지 6% 정도, 그 정도 도달할 걸로 5 내지 6%도 굉장히 높은 거죠. 그 정도로 도달한다라면 그 정도는 시장이 경기 침체를 막을 것이다. 경기가 침체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만약에 전쟁이 꼬이면서 유가가 좀 또 폭등세로 간다면 예. 결국 러시아산 원유의 공급이 300만 배럴 이상 차질이 빚어진다면 아무리 전략 비축률을 내다 놓고 또 사우디나 이란이 증산을 한다 하더라도 좀 역부족일 것 같습니다. IEA에서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국제에너지기구가. 그러면 결국에는 뭐 전쟁 혹은 유가에 달려 있는데 이거는 뭐 예측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니까 저희는 뭐 베이스 시나리오로 일단 조만간 피크를 찍을 거다라는 전제 하에서는 미국 경기가 바로 침체에 들어갈 확률은 굉장히 낮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일자리가 뭐 엊그제도 지난주에 보셨습니다만 미국 근로자 한 명이 한 2개의 한 1.7개의 일자리를 놓고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일자리가 풍부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축률이 한 2조 5천억 달러 정도 미국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무튼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버퍼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뭐 재고 출하라든지 또 ISM 지수 같은 경우도 조금 슬로우 다운 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50 이상에서 움직이고 있고 기준선인 경기 침체선인 50 이하로 내려가려면 물리적으로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좋게 걸릴 것 같고요. 이런 측면에서 미국 경기는 포텐셜이 잠재적으로 성장을 조금 더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그 역량을 갖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은 나쁜 인플레이션과 너무 좋은 경기가 충돌해서 거기서 싸우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주식시장이 나쁜 인플레이션을 쫓아갈 건지 좋은 경기를 쫓아갈 건지 이 부분이 지금 관건인 것 같습니다.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는 양호하게 좀 버텨주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대로 실업률도 지금 3.6% 수준이죠. 역대 최저치로 내려왔고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비축류 방출로 인해서 지난주에 100달러를 하회하기도 했으니까 안정적인 흐름이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를 가장 관건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주말 사이에 또 우려를 좀 불러일으켰던 게 장단기 금리차 역전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와 2년물 국채금리가 역전되는 현상을 보이면서 이게 경기 침체로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나왔고 반면에 이번에는 좀 상황이 다르다. 오히려 지금을 좀 주식의 뭐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런 판단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징후로 바라보고 계세요? 네, 장단기 침체는 뭐 한 80% 이상의 확률로 경기 침체로 이어졌습니다. 한 13번의 경우가 있었는데 1980년 이후에. 지금은 뭐 80%에 속할까요? 아니면 20%에 속하게 될까요? 뭐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결론적으로 저는 경기 침체는 반드시 온다. 그런데 앞서 말씀 나눴듯이 한 6개월 후냐, 1년 후냐, 혹은 그 이상 이후냐라는 것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올해 연말까지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조금 낮다. 하지만 경기의 소위 주식시장이 중시하는 센티먼트, 기대치보다 조금 낮아진다든지 실제치가 내지는 뭐 여러 가지 경제 지표의 탄력성은 조금 낮아질 것 같습니다. 예상치가 미국 경제 성장률도 원래 연준이 올해 2.8%를 지난번에 3월 FOMC에서 봤는데 이게 뭐 한 2.5%로 낮아진다든지 이렇게 경기의 눈높이는 계속 낮아지지만 미국 경제 잠재 성장률이 지금 1.8%에서 2%인 거를 고려하면 아직까지는 경기 확장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고요. 눈높이를 조금 낮추면 경기는 슬로우 다운 되지만 그런 대로 경기가 확장되는 국면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계적으로는 사실은 뭐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다음에 한 1년 정도의 뭐 S&P 500 수익률은 평균 한 11%에서 12% 정도 됩니다. 배당 수익률을 더하면 한 1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통계는 통계일 뿐이죠. 평균을 믿느냐 아니면 이번만은 다르다를 믿느냐. 이 부분은 사실은 뭐 시장이 계속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쁜 인플레이션을 얼만큼 극복하느냐에 달려 네. 있는데 제 생각에는 리오프닝이 있고 하반기에 또 여러 가지 서비스업 경기 쪽으로 소비 확장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그런대로 이 장단기 금리 역전에도 불구하고 경기 확장세는 느리지만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번에 장단기 금리 역전의 그 레벨 폭 자체가 10bp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사실 3bp 정도였는데요. 이번에 좀 크잖아요. 네. 스태그플레이션 장기화 이러한 우려들이 최근 금융시장에 혼재돼 있는데요. 이게 장기화 시는 어떤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까? 주식시장에서 말씀이시죠? 네네. 주식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올해를 경기의 레이트 사이클과 통화 긴축기로 정의한다면 인플레이션에 유리한 주식을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전쟁이 아니었다면 좀 원자재 주식을 조금은 이제 좀 피할 필요가 있었는데 전쟁 때문에 유가가 고공행진을 당분간은 지속할 가능성이 있고 또 곡물 같은 경우에는 내년까지도 좀 에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곡물을 유가 또 금속 원자재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원자재 친화적인 기업들이 조금 실적이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결국 그 기업들이 가격 상승 인상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그 가격을 원가 상승을 전가시킬 텐데 전가시키는데 유리한 산업은 결국 필수 소비재입니다. 그래서 음식료라든지 어쨌든 어쨌든 그 필수적인 어떤 그 재화가 유리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소재, 부품, 장비 같이 상당히 조금 글로벌리 전 세계적으로 이 기업 아니면 잘 만들 수 없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런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소재, 부품, 장비에 많거든요. 네. 소위 IT 쪽이죠. 이런 쪽은 인플레이션을 이겨나갈 것 같습니다. 그 구매를 해야 되니까요. 특히나 공급망 차질이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공급망 차질이 오히려 득이 되는 그러한 기업들이 경제적 해자가 있는 네, 기업들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리고 생산의 차질을 안 빚으면서 단가 상승을, 판가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뭐 글로벌 챔피언, 작지만 강한 기업 이런 기업들이 올해 실적이 돋보일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부채가 너무 높다든지 또 금리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예상보다 더 올라가기 때문에 갈 것이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높고 또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은 성장성은 있지만 너무 비싼 거예요. 밸류에이션이. 이런 기업들은 아마 박스권에 갇히거나 아니면 주가가 재미없는 흐름을 보일 것 같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3월 28일에 골드만삭스가 내는 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여기에 언급됐던 기업들이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그리고 쿼보도 있었고요. 인텔, AMD 우리나라 기업들과도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관심이 모아졌었는데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애널리스트가 답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앵커님도 한마디 해주실까요? 글쎄요, 반도체 산업은 이어서 같이 이것까지 좀 질문 드릴까요? 사실 이번 주에 저희 매크로 측면에서 FOMC 의사록만큼 중요한 게 실적입니다. 삼성전자 1분기 실적 앞두고 있는데요. 뭐 좋을 거로 예상되고 7일에 있습니다. 예정되어 있죠. 네, 상당히 좋을 거로 보는데 이거 시장 반응은 또 어떨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자들의 특히 외국인들의 시각은 파운드리에 대한 수율이 언제 올라올까? 지금 애널리스트들은 대체로 한 5, 6월이면 조금 숫자로 보여줄 거다. 만약에 보여준다면 파운드리 쪽에서 일단 삼성전자의 악재 하나가 사라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낸드라든지 어쨌든 D램의 어떤 수요가 다시 조금 개선되는 조짐이 언제 나타날까? 이 부분이 애널리스트 의견도 좀 다양합니다만 전체적인 컨센서스는 지금 2분기에는 조금 숫자가 나타나지 않을까. 긍정적인 숫자가 수급상 D램의 수급이 이렇게 본다면 제 생각에는 삼성전자를 싸게 살 수 있는 시점은 대략 2분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2분기면 지금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아무래도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많이 싸진 주식들을 특히 조금 매수하자라는 말씀을 사실 지난번에도 좀 주셨었어요.
또 궁금한 게요. 사실 그렇다면 변동성 장세, 실적 장세의 부가 뭐 이런 것들이 결국 업종으로 좀 귀결될 텐데 사실 업종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워낙 오랜 시간 이 주식시장을 보셨기 때문에 2분기 그렇다면 주목해야 될 업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 나눴듯이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산업, 그러면서 수요가 줄지 않는, 구조적으로 줄지 않는 그런 산업이 될 것 같은데요. 앞서 음식료라든지 금속 관련, 또 원유 관련, 에너지에 친화적인 그런 섹터를 말씀드렸는데, 더불어서 원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쨌든 실적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을 것 같아요. 건자재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어쨌든 집을 지어야 되니까요. 계속 시멘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큐가 줄어서 조금 실적이 안 나올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조금 소재와 이런 쪽에 어떤 에너지와 관련된 섹터들이 한 섹터가 있을 것 같고요. 음식료라든지 또 한 가지 섹터는 앞서 말씀 나눴듯이 조금 경제적 혜자가 있는 작지만 강한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IT나 소프트웨어 쪽에서 다양하게 발견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사실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기업으로 하여금 마켓 쉐어가 좀 높은 기업들, 특히 필수 소비재 관련된 기업들은 오히려 더 주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까지 주셨고요. 마지막 질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1분기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2분기는 당장 돌아오겠거니 하고 싶지만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매수세는 좀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적으로 그 위험자산, 특히 신흥국의 카테고리에 포함되어 있는 주식시장을 공격적으로 외국인들이 사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그러한 시기가 아닌가, 국면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달러도 지금 유로화의 약세라든지 엔화 약세 때문에 조금 글로벌 달러가 강세 기조를 올 상반기까지는 보일 것 같기 때문에 이머징 통화가 제각각입니다. 지금 브라질 같은 경우는 조금 올랐고, 그래서 한데 전반적으로는 위험 자산을 공격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환율이나 펀드 플로우 여건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관점이죠. 어닝도 상당히 불투명하고, 네. 또 중국 경제도 지금 조금 우리나라 중국 경제 많이 연동돼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도 지금 조금 두고 봐야 되고 좀 지켜봐야 되고, 이런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2분기에도 여전히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조금 간을 보는, 조금 종목별로 이렇게 접근하는 그런 패시브적, 지난번에 물밀듯이 들어오는 그런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기대하기 좀 어렵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지난 1분기 시장 쭉 정리해보고요. 또 2분기 시장에 대해서 전망해보는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어요. 대단히 고맙습니다.